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영주 FM 영주가 좋아 아나운서 박수영입니다. 라디오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고 또 친숙한 순간이 있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시장 이야기 코너에서는 신영주 번개시장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또 사람 냄새 가득한 소소한 사연들까지 함께 나눠볼 생각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영주가 좋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영주가 좋아 오늘도 먼저 한 주간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영주 돋보기에 이어서 서중도 전 문화원장님과 함께하는 명사초대석 그리고 시장 이야기까지 함께 할게요. 먼저 영주 돋보기 첫 소식입니다. 전통 선비 문화를 주제로 한 2025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가 지난 5일 폐막식을 끝으로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선비의 온기, 만남에서 빚어진 향기를 주제로 소수서원과 선비촌, 선비세상, 문정둔치 등 영주 전역에서 펼쳐진 이번 축제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한 전통 문화체험과 공연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축제 첫날인 3일에는 문정둔치에서 고유제를 시작으로 1,500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모인 가운데 개막식과 함께 제7회 대한민국 선비대상 시상식과 주제 공연 등 축하 무대가 이어졌고 다음 날 선비천 일원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인 경연대회가 열려 노래와 악기 연주로 흥을 더했으며 축제 마지막 날인 5일 선비천 죽계루에서는 마당극, 댄동어미 화전놀이가 외지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선비의 생활상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선비 주제관이 특히 주목을 받았으며 선비세상에서는 어린이 장원급제, 전통 무예시범, 캐릭터 퍼레이드 등 가족 중심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축제를 통해 선비 정신과 전통 문화의 가치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되새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신문화축제로 키워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난 8일 53번째 어버이날을 맞이해 효사랑 큰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영주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 어르신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안동 MBC 영주 어린이 합창단의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평읍면 박선여 씨와 안정면 김기성 씨가 효행을 인정받아 영주시장 표창을 수상했고 축하 공연으로 영주 선비관악봉사단 등 6개 동아리팀의 다양한 문화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져 참석한 어르신들과 시민들에게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허경훈 관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도 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시에서도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존중받는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이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 공연과 평생학습 등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양화가 유순란 작가 제7회 개인전이 5월 17일부터 22일까지 영주 문화예술회관 철쭉 갤러리에서 개최됩니다. 유순란 작가는 개인전과 단체전을 비롯한 경북 미술대전 특선과 입선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경북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자연과의 교감을 주제로 한 회화작품 30여 점을 선보이며 계절과 생명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들로 지역 예술인의 창작세계와 미술관의 소장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5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에는 작가와 관람객이 함께하는 개막식도 마련돼 있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주 돋보기 전해드렸습니다. 매주 명사 초대석 코너에서는 영주를 위해 힘쓰고 계신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서중도 전 문화원장님께서 특별한 분을 만나고 오셨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명사 초대석. 오늘은 김창원 강복기념회 약사비 복원 추진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바쁘신데 나오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시민들께 인사 한마디 좀 먼저 좀 해주시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황인데 서양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도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함께 뭉쳐서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모두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그 강복기념사업회 약사비 복원추진위원회 그러니까 그 약사비라는 것이 원래 있었는데 이게 뭐 없어졌거나 뭐 이래가 다시 만든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지금 강복기념회가 사실 영주가 내세울 수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강복기념회에 대해서 좀 어떤 견해 같은 것이 계시거나 또 거기서 지금 하는 약사비 복원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말씀하신 대한강복단 기념사업회는 1913년도에 상주 출신 최기종 선생하고 전국에서 모여든 그 강복운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수십 명이 분기에서 대한강복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우리 분기 출신 김비하 선생님께서 그 자료를 놓고 또 송종섭 선생이 글을 지어서 1995년 11월 17일에 대한강복단 약사비를 세웠습니다. 그때는 지역의 정체성이나 교육 문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초등학교 어린이까지 성금을 모아서 약사비를 건립해서 금년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한 2, 3년 전에 외지에서 온 독립운동가 후손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강복운동을 했는데 와보니까 우리 부모님 이름이 없어졌더라. 또 강복공원이 30년 전에 세워졌는데 이번에 22년도에 세워진 것처럼 해놨다고 그 당시에 제가 좀 앞장섰는 걸 알고 항의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지금에 있는 그 위탁 단체 쪽에서 최기종 선생 서거 100주년을 기해서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마땅한 곳이 없으니까 30년 전에 세워졌던 그 약사비를 빼내고 네. 그 자리에다가 일종의 최기중 선생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최기중 선생을 중심으로 한 빚이 그 당시에 대한강복단의 활약 사항이나 참전했던 동지들의 이름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역사 단절이고 훼손이기 때문에 뜻을 지역에 지금 33분의 추진위원으로서 약사비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럼 약사비에 원래 그 명단들이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의 명단이 거의 빠지고 약사비가 없어졌고 예. 해서 흔적이 없다는 예, 얘기예요. 그래서 약사비를 어떤 석재사에다가 처박아 놨는 거를 우리가 지난해 찾아서 그렇습니까? 이제 복원을 하자고 예. 시나 시의회에다가 예. 촉구를 해놨습니다. 지금 저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하자면은, 우선 강복 기념 그 공원이죠. 예. 공원이, 어떤 민간단체가 지금 그 영주시로부터 이제 위탁을 예, 받아서 운영을 쭉 해왔는데, 설립 이래로. 왔는데, 애초에 그 대한강복당 기념공원이 설립되는 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떤 시민들의 성금이 모아가지고 설립했다는 의미도 있었고, 특히 또 그 약사비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게 대한강복당 기념공원이 되다 보니까 그 독립운동에 관련되어 활동했던 특히 영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의 이제 그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사비에 수록이 돼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 최기준 선생 기념 들어서고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약사비가 그럼 그 약사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단순히 무슨 돌 하나가 옮겨진 게 아니고 거기에는 사실은 이 영주를 분기를 거점으로 하는 그 강복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그 명단이라든가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는 의미인데 저도 그 최기중 선생이 상주에 계시면서 상주에서는 독립운동을 할 일이지 예컨대 굳이 풍기까지 와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이건 저희 추측입니다만은 풍기가 그 당시만 해도 그 중령이라는 요충지가 있었고 아마 그런 지정학적인 면에서 이 무장 독립운동 하기에는 특히 이제 오세의 말로 전술적 게릴라전 같은 걸 하기에는 아주 적합지다 보니까 이제 굳이 상주가 아니고 분기에 와서 활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기 분들 위주로 또 밖에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 건데 사실은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강복 그게 이제 최초의 무장 항일 단체라는 것이 사실은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참전이라든가 참가했던 그 독립가들이 사실 목숨을 걸고 했고 그분들이 누구누구가 예를 들어 무슨 활동을 했고 활동한 분이 누구누구다 하는 그 유일한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약사비인데 이게 철거가 되고 딴 걸로 대신됐다. 제가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순수하게 판단인데 굳이 그럼 약사비는 그냥 놔두고 최기준 선생님 기념물을 하나 세우고 싶으면은 그 넓은 그 강복 공원 안에 어디 다른 데에다가 좋은 데 위치 잡아가 세우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이제 이걸 없애가면서 그 자리에 세웠다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 약사비를 없애려고 이걸 세웠다는 거죠. 그럼 약사비는 여러 가지가 거기에 이제 그야말로 약사가 들어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이제 그 독립운동 거기 참가했던 분의 명단이 쭉 수록이 되어 있다는 점을 좀 중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독립기념공원이 지금 민간단체한테 이제 위탁을 했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몇 년 전에 그 독립기념공원을 위탁받은 그 단체가, 조금은, 우리가 조금 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단체가 하나 설이 있었습니다. 그 단체에서 쉽게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소위 말해서 친일 인명부 사전하는 걸 만든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네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친일자 명단을 쭉 적은 소위 말해 친일 인명부 사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민족문제연구소가. 과거의 그 민주당 정부의 때. 그렇죠. 그거 실명을 해도 민족문제연구소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거기에는 물론 친일한 사람들의 명단이 대부분 주를 이루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공보다는 과보다는 공이 더 많은 사람까지도 털끝만큼만 하여간 조금 무슨 하자가 있으면 다 친일로 몰아가지고 그 인명부의 사전을 올리고 해가지고 뒤에 사회적인 문제가 적지 않아 있었는데, 이건 저희 귀후에 지나지 않지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약사비를 주로 없앤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안에 혹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친일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명단을 없애버리는 방법이 하나가 아닌가 이래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후손 중에서 항의를 해두는 사람이 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제에 어떻습니까? 그 대한강복공원 그 관리는 영주시에서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민간단체한테 위탁을 맡긴 게 맞지 싶어요. 예컨대 대한강복회도 있고, 영지회도 있고, 그 밖에 영지에 또 많은 보훈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거 지금 약사비를 다시 복원한다는 게 상당히 그 뜻깊은 일이고, 그럼 어떻습니까? 그걸 새로 만듭니까? 안 그러면 전에 있던 거를 찾아가지고 찾아놨으니까 그것을 제자리에다가. 근데 그 제자리 놓기가 지금 좀 안 그렇습니까? 그거 선거가 들어와 있다면서요? 들어와 있어서 시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 시대에 따라서 다 변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부모가 잘 못났다고 해서 부모를 바꿀 거냐.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뜻으로 역사 단절해지 훼손된 거를 찾아야 되겠다. 이 첫 출발점이다. 그 단지 강복공원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6.25 참전용사에 대한 명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전국에는 망향탑이 있는데 우리 강복공원에는 통일기원탑이 있습니다. 전국에 유일한 통일기원탑인데. 그래서 강복은 진정한 강복이 되려면 통일이 돼야 된다. 그런 뜻으로 지역에서 그 통일기원탑을 전국에 유일하게 세웠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많은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분들은 조금 잘못 생각해서 자기네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역사 왜곡 내지 단절을 시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혹시 영주시장님이나 혹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은 강복기념공원은 사실 그 영주의 어떤 근대사에 정말 자랑스러운 그 기념물인데, 이거 운영을 사상적으로 조금이라도 편향된 곳에 맡기는 거는 매우 잘못됐다 이런 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단체가 주관적으로 명단을 빼고 넣고 하는 것 보통가 제가 보는 잘못입니다. 그래서 영주시는 이제 그 점을 조금 참작을 하셔서 강복공원 운영에 좀 새로운 그 기준을 좀 마련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예. 어쨌든 하여간 뭐 뜻깊고 좋은 일을 지금 예. 하고 계십니다. 저 생각에도 이제 말씀처럼 그 목천에 있는 독립기념관 다음으로 네. 규모나 모든 것이 네. 갖추어졌는데 지금 늦게 출발한 안동에 그 기념관보다 더 뒤떨어지고 그렇죠. 활용을 못하게 되어서 참으로 안타깝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영주시가 또 의회가 바른 판단을 해서 그렇죠. 제대로 운영이 되고 못한 단체가 있다면 회수해서 직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뭐 여기에는 그 우리 그 관계 공무원 영주시도 조금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이 사실 안동이라고 해서 그 적시를 해서 조금 방송에서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안동은 자기네들이 그 독립운동의 메카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또 전국적으로 안동의 독립운동의 메카가 다 하는 인식이 사실은 많이 지금 박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우리 영주도 거기 못지않게 이 대한 강복단이 최초의 무장단체로서의 지금 가치가 있는 곳인데 이걸 그 후세인인 우리가 좀 더 그 정교하게 좀 그 보존하고 또 영주의 어떤 정신적인 그 바탕의 하나로 좀 삼아야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원님 우리 그 위원장님 이렇게 모셨으니까 제가 조금 가벼운 얘기고 그 도의원 얘기를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도의원 2번 하셨고 우선 도의원 때 그 한략상을 하기 전에 의원님이 처음에는 그 학교 교직에 계셨죠. 교직에 계시다가 처음에 선거에 나오신 게 몇 살때죠? 그때 집의 나이로 30대 초반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 11대 국회에 그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셨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오시고 그 뒤에 이제 그 도의원 선거에도 나오셔가지고 이제 2번 당선되었고 특히 그 선거는 뭐 저도 기억합니다만은 그 현직 의장하고 그야말로 그 약관의 나이는 아닙니다만은 그 청년 작년 초임의 그 나이에 그래 막 신인이 그 도전해가지고 이겼다 그러면 좀 표현이 이상하고 그래서 그 도의원을 그 재선을 하셨죠. 재선을 하셨고 뭐 이건 뭐 여든 사람을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만은 그 영주 선거를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도 나와보시고 도의원 선거도 나와보시고 뭐 이래 몇 가지 선거를 나와보셨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영주 뭐 선거에 대한 뭐 풍토랄까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좀 느끼는 소회가 어떠십니까? 지켜보니까. 이 지역이 상당히 좀 보수색이 강해서 전국에 좀 교류가 좀 활발히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되는 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또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으로 영주시정을 또는 국정을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의 갈등도 많이 생기고 또 공천에서도 자기 권한으로만 알고 정당하게 공천 행사를 못해서 도에도 좀 역할을 못하게 하고 또 지역 시의원들도 공천자 눈치를 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영주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좀 뒤떨어졌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인데 소위 말해서 공천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야말로 참 사심없이 공천을 안 해주니까 정작 유능하고 능력 있는 분들은 진술 기회가 그만큼 적어지고 이런 영주 발전에 사실은 그 저의 요소가 이제 되어 왔습니다. 그 도의원은 지금 그 제2선을 하시면서 그 운영위원장도 하셨고 한 8년을 하셨는데 뭐 이게 도의원 때 하신 일
특히 영주와 예. 관련된 일, 뭐 이런 얘기를 좀 시간이 좀 걸려도 좋으니까 예. 쭉 한번 좀 예.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뭐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당시에 그 숨은 이야기를 비하인드 스토리라 하나 이것을 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한강복단 관련되는 예산을 세울 때는 제가 돈 처음 도의원 됐을 때 그 당시에 부석 이영탁 그분이 예산실장으로 중앙에 계셨고 예. 안동의 김강림 의원이 감사관으로 계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우리 분기에 대한강복단 기념공원을 조성하는데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분들이 아마 내년도 예산은 다 끝났는데 검토하겠다. 그래서 한 달쯤 지나니 이영탁 예산실장이 우리 정지호 회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국비 7,800만 원을 그때도 오도록. 겠다. 예. 예. 그래서 처음으로 국비 7,800만 원을 받고 그 다음 해 1억 5천을 신청했더니 여기 약 몇 년도쯤 되죠? 95년. 5년도. 예, 95년. 그럼 뭐 그 당시에 오래 7,8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예. 아니네요. 예산을 영주가 올린 것도 아니었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보건복지부 예산을 1억 5천을 세웠더니 그때 얘기가 이제 12도비를 3년간 지방비를 집행을 해야 국비가 된다. 그러면서 못 준대요.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작년에 국비를 받았는데 뭔 소리냐 이랬더니 그분들이 우리가 예산 신청도 안 올렸는데 어떻게 국비가 나갔노? 그래서 이영탁 장관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떻든 7,800만 원이 왔다 이러니까 영중에 과장이 예산이 나갔네요. 이래서 해마다 배씩 올랐습니다. 1억 5천, 3억, 6억 이렇게 그 뒤에도 계속 배씩 올라가서 몇십억을 받았죠. 그렇구나. 규모가 안동 그 기념관보다는 많이 크고 앞서 있다는 게 말씀을 드리고 그때 영주 출신 이영탁 장관 또 안동의 김강림 의원 도움을 받아서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앞장섰던 우리 송지양 선생님 그분이 그 당시에 건립추진위원장으로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은 정말 우리 지역의 향토 사학자로서 참 훌륭한 분인데 예를 든다면 영주 향토지, 또 영주 영풍 향토지, 안동 향토지, 수능 향토지 네 권의 향토지를 발간했는데 자칭 정신문화의 수도라는 안동에서도 안동 향토지를 만들기가 어려웠는데 신구학에 뛰어난 훌륭한 학자인 송지양 선생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해서 5년간 그 선생님이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안동 향토지를 2권을 발간했기 때문에 지금도 안동의 학자들은 우리 영주보다 오히려 송지양 선생님에 대한 그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선비라고 생각해서 2년 전에 그 송지양 선생 기념사업회를 만들었고 또 영주문화유산보존회 그 단체가 선생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서 금년까지 16번의 학술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듣기에는 지금 영주시의 당면 과제가 인구는 자꾸 소멸되고 하니까 이제 영주시 발전 방안으로 우선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임정도 국회의원이 지금 사실 국회의원 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초선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한 걸 뭐 우리는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열심히 좀 잘하신다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좀 안타까운 거는 새로 그렇게 유치해 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현재 있는 걸 완성시키는 가장 지금 현안이 내치동안 국가 산업단지 조성인데요. 그게 지금 계획대로 되면 작년 10월 달에 이게 이제 그 단지 조성공사가 들어가야 될 그 로드맵에 의하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금 못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부지 매입이 원이라는데 더더군다나
이게 사실이라면 참 기가 막힐 일이 영주에 유력한 분이 그 지주로 있는데 그분이 토지 매입에 가장 걸림돌이 현재 걸림돌이라는 표현이 조금 뭐 제가 과격한지는 모르지만은 참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분도 영주의 참 지도자인데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사의식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을까 하는 참 어찌 보면 조금 서글프지않게 듭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제일 먼저 영주가 발전하기 위해서 무슨 지도자들이 영주의 연필적인 지도자들이 정말 또 바른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그 점에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의원님이 앞으로 이 영주 발전하는데 좀 앞장을 좀 서가지고요. 아무튼 경험도 많으시고 우정 경험도 계시고 또 그동안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정말 영주의 서민들하고 부대끼면서 늘 이렇게 서로 좋은 일, 나쁜 일 같이 응원하고 이래 살아오시지 않습니까? 항상 영주라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그 영주 지도자로서의 더 많은 역할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또 생각은 출양 인사를 좀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우리 영주에서는 그 앞에 서는 분들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남기려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 그 영주 군인체육센터라든지 기타 등등은 출양 인사들이 많이 있는데도 거기에 협조를 안 받고 혼자 했던 경우가 많아서 실패하고요. 우리 해가지고 공을 자기 혼자 하려고 하고 그 출양 인사 활용을 하면 또 재능 기부도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한 예를 든다면 그 영주 부시장 하는 조창현 그분이 제가 의회에 있을 때 경제문화국장으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42회 한국민속예술축제가 경상북도에 하나 열리게 돼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그 하는 방법을 논의하자 그래서 했더니 사실 그 10개 시 중에서 4군데가 1차로 공모가 신청했는데 영주시는 신청도 안 했어요. 근데 그분하고 상의해서 어떻든 2차에 영주에는 내라고 요청을 해서 축제가 전국 단위가 영주에 됐는데 그때 예산은 국비가 11억이고 또 KBS 중앙에서 바로 전국에 생중계를 했기 때문에 관광 수입만 해도 뭐 그때 35억이 된다고 했거든요. 제가 생각하면 그분도 영주의 부시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영주를 위해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거를 해서 어떻든 영주가 그 전국 단위 행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출양 인사라든지 영주 향후를 잘 활용하고 그분들의 역할을 좀 이용하는 것이 우리 영주 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뭐 이 출양 인사가 지금 거의 한 서울에 계시는 분만 해도 한 30만 된답니다. 그러니까 또 그분들이 또 경제적으로는 사실은 뭐 영주에 사는 분 못지않게 경제적으로 다 기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출양 인사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영주 시민 전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몇 배가 넘거든요. 그걸 좀 영주 발전의 동력으로 좀 삼았으면은 영주시에서도 물론 뭐 서울 출장소도 지금 개설되어 있고 하지만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출양 인사들의 그걸 영주 발전에 좀 연결시켜서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셔가지고 뭐 참 이 좋은 말씀 장시간 많이 들었고 시간이 좀 아쉬운데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좀 하실 거 있으면 좀 하시죠. 인사 겸해서 시민들한테. 두서없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 말씀 중에 신명을 거론한 분들이 몇 분이 있는데 이건 아마 약 20, 30년 세월이 흘렀고 또 우리 영주의 과거나 현재 미래를 나아가는데 좀 참고 사항이 될 것 같아서 그분들의 성함을 거론하기도 하고 또 영주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또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김창원 유괴송장 선생 기념사업 회장님을 모시고 영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분이 영주에 갖고 있는 애정, 또 고민, 답답한 이런 걸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영주에는 사실 그 지도자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데 지도자분들이 사실은 영주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은 영주 발전은 사실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영주가 조금 어렵더라도 이렇게 앞장서 계시는 분들, 지도자분들이 조금 더 헌신하시면은 영주 발전이 생각보다 더 빨리 다가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그 귀한 김창원 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어봤습니다. 영주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주의 전통시장 구석구석 상인분들의 따뜻한 이야기와 또 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겨운 사연을 만나는 시장 이야기 코너입니다. 오늘도 신영주 번개시장의 류재하 상인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네. 오히려 더 오늘이 더 지난 시간에 비해서 여유로워 보이십니다. 지난번에 그 방송 나가고 나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예, 주위에서 화면이 잘 나온다고 네. 칭찬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댓글도 봤습니다. 인물도 좋고 말씀도 잘하신다고 아주 인기가 좋으시겠습니다. 예. 그 주변에서 이렇게 시장을 가면은 모종도 많이 심는다 이렇게 요즘 아직까지 모종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요즘 날씨도 좋고 슬슬 시장 나가기 참 좋잖아요. 네. 요즘 번개 시장에는 또 어떤 분위기인지 사람들이 좀 북적북적하고 또 가격 흥정하면서 서로 안부 묻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요즘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제 요즘 한참 또 꽃이 피는 계절이잖아요. 네. 저도 어제 또 다른데 외지에 나가 보니까 꽃이 너무 만발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시장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시장에도 관광객들이 기차여행도 좀 오시고 좀 분위기가 좀 활발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상인들도 또 군데군데 또 이렇게 또 고추 모종도 심고 이렇게 그렇죠. 시장 분위기가 좀 내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정겨운 분위기입니다. 예. 시장에 가면 여전히 이제 우리 사람 사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게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요즘 혹시 시장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이벤트라든지 또는 오랫동안 인기를 갖고 많은 이벤트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좀 팁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시장 신용주 번개시장에서는 고정적으로는 이제 10월 이제 중순쯤에 되면은 막걸리 축제를 갖다가 우리 유명한 영주에서 유명한 정가 네. 또 전국 막걸리를 통해 갖고 정겨운 분위기를 내고 있고. 오늘 영주가조화에 도착한 첫 번째 사연은 오랫동안 신영주 번개시장을 지키고 계신 사장님의 사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영주 번개시장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배라고 합니다. 시장 한복판 삼갈래길에서 눈에 딱 띄는 곳에 있는 송미횟집으로 장사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희 가게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라도 찾아주신다니 참 고맙고 따뜻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사연을 보내게 됐는데요. 사연에 뭘 적을까 생각해 보다가 제가 어떻게 횟집을 시작하게 됐는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20년 전에 영주의 일식집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다 우연한 기회로 지금의 횟집을 인수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쩌다 보니 줄곧 회칼을 놓지 못하고 살고 있네요. 제가 60이 넘는 이 나이 동안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 집 메뉴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송미의 집에 오시면 도다리, 감성돔 같은 자연산 회와 함께 저희 집 대표 메뉴 물회를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물회를 드시러 오시는 손님들 덕분에 가게에 활기가 넘치거든요. 저는 손님들께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음식을 드리기 위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사우나도 다녀오고 운동도 하면서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2시간 정도 일하려면 이제 건강관리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앞으로 3, 4년 70살까지는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저희 아내입니다. 저는 일을 하더라도 아내는 좀 더 쉬게 해주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항상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 용기를 내서 전합니다. 여보, 늘 꾸준히 옆에서 가게 일 함께 해줘서 고맙고 조금만 더 하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만 더 믿어주고 내가 더 잘할게. 사랑합니다. 돌아보면 그냥 묵묵히 일하고 성실하게 버텨온 세월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고맙습니다. 꾸준히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 늘 응원해주시는 이웃 상인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언제든 시장 오셔서 따뜻한 한 끼, 시원한 물에 한 그릇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송미의 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만 들어도 사람 냄새가 진하게 나는데요. 회장님, 예. 우리 김영배 사장님처럼 한 자리에서 묵묵히 이렇게 시장을 지켜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저희 시장에 특히 또 많죠. 들어온 입구에 보시면은 우리 영주 문화의 시초가 되는 우리 할머니들 아직도 이제 고무통에 아직도 장사를 하고 계신데 네. 정말 원조입니다, 원조. 아, 네. 예. 영주의 문화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40년, 50년을 이렇게 장사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특히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김영배 우리 사장님을 말씀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는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이분이 맥가이버입니다. 모든 그렇죠. 걸 다 고칩니다. 전기부터 해서 수도 주변의 상인들 어려운 것을 다 도와주십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저런 많이 도와줘요. 아, 네. 어쨌든, 꿋꿋하게 시장을 지켜오시는 분들이 또 우리 시장 상인분들에게, 모든 네. 분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또 주지 않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꿋꿋하게 잘 지켜나가길 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우리 김영배 사장님도,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맥가이버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또 회장님한테는 또 어떤 선배 입장이라고 또 하시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옆에서 조언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예. 좋은 말씀 안 해주나요? 특히 이제 우리 형님 같은 경우에는 네. 시장에서 형님이나 제가 부릅니다. 그러세요? 우리 시장 상인들하고 굉장히 좀 잘 어울립니다. 진짜 그러세요? 할머니들 같이 커피도 한잔 마시고 얘기도 나누고 여기저기 들러보시고 이렇게 형님이 바라는 건 이제 시장 상인들도 한 가족처럼 그냥 정말로 연세 많은 누님이나 형님이나처럼 이렇게 서로서로 커피 한잔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제 그렇게 해야 시장 분위기도 살고 네. 그런 가족적인 분위기가 돼야 또 손님들 오셔도 좀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걸 많이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김영배 사장님이죠. 예. 아내분께 전한 어떤 사연에서 메시지를 진짜 뭉클하게 해줬잖아요. 제가 잠깐 보니까 우리 회장님도 제 눈치에는 나도 저 정도쯤은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저한테 텔레파시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길게요. 말씀을 좀 표현해 보시죠. 네. 저는 이번에 좀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네. 또 이제 문어도 하지만 저 장례식장 동료하고 있는데 5월이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좀 가족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특히 부모님이나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사실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자식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집에 계신 분들은 정말로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시고 그런 연로하시고 연세 많으시니까 말 그대로
뭐 회를 드시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고 문어를 드시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고 고기를 드시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 여기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우리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고 그리고 꼭 여기 우리 송미의 집에 그 물회 한 그릇 사 드시러 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뭐 그 말씀 참 좋은 말씀이시요. 예, 필요하죠. 가정의 달에. 아니 제가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송매집 우리 김영배 사장님은 아내에게 예. 특별한 그 또 어떤 이벤트 간단한 어떤 뭐 어렵지 않은 예. 아까 그 옆구리 쿡쿡 찌르지 않으셨어요? 저도 할 수 있다고?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원래 경상도인데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한마디 해주세요. 늘 우리 좀 뭐 가족이라는 게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자식들도 있고 자식들과 함께 또 우리 또 가정의 달에 네. 늘 함께 오랫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역시 예, 경상도 분이네요. 이 말씀하셨듯이 예. 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족분들과 기회도 함께. 오셔갖고 정말 네. 이런 기회가 없어요. 네, 왜 물에 한 그릇 드시기도 하고요. 네. 예. 자, 이렇게 훈훈한 사연에 이어서 두 번째 사연도 도착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우리 회장님께서 직접 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 번개시장에서 맛있는 뻥튀기 브랜드 뻥가네를 운영하고 있는 신웅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뻥가네는 전통시장에 꼭 있어야 할 필수 코스가 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뻥가네에서는 뻥튀기 외에도 옛날 과자, 추억의 과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라과자, 고구마, 오란다, 전병, 부채 과자를 먹으면서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전문 과자인 옥수수 티밥, 마카로니, 쌀티밥, 강전, 제리, 사탕 등도 뻥가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게가 조금 특별한 점이 있어요. 뻥가네 뻥튀기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 외에도 특별한 용도가 있는데요. 일회용 접시 사용을 줄여서 환경보호에도 일조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 점에서 나름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시로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꼭 한번 번개시장에 오셔서 뻥가네를 들려주세요. 저희 뻥가네는 5일장에서도 만나실 수 있어요. 신용주 번개시장에서 언제든지 상시로 만날 수도 있고 앞으로도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만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번개시장에서는 3만 원 이상 구매 시 30분 무료 주차권도 드리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 네. 아유, 뭐 사연이 참 정겹네요. 네. 뭐 요즘 시장에 가면 요즘도 뻥요 하고 예전에 추억을 생각하는 그 뻥과자가 예, 요즘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소라라든지 여러 가지 과자들이 있는데 이런 그 옛날 과자를 먹으면은 추억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이 시장 안에 가면 정말 반가운 이런 옛날 과자를 먹을 수 있으니까 참 좋은데 신웅철 대표님이 운영 중인 뻥관에는 뭐 어디에 있는 건지요, 위치가? 뻥가네는 우리 신윤계 번개시장에 오시면은 그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 입구에 보면은 그 뭐 헬프 판매라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은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로 오시면 되고 그리고 영주에는 5일, 10일 5일장이 있습니다. 5일장에 올라가시면은 네. 뻥가네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뻥튀기로 일회용 접시를 사용한다는 게 지금 아이디어가 참 신기한데요. 네. 재밌고요. 예.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일단은 제가 보니까 우리 그 신윤주 대표님은 이제 지나가신 분들한테 한 개 무료로 드리더라고요. 맛보기로. 아, 맛보기로 네. 드리면은 그걸 가져가신 분들이 또 가게에서 가시면은 뭐 견과류나 땅콩 이런 것도 담아서 드시고 접시째로 다 드시더라고요. 접시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어. 그렇죠. 접시 대용으로 그렇게 쓰시더라고. 또는 접시째로 안 드시고 그 접시에 있는 걸 드시고 그 접시에다 또 이제 접시 또- 오면 가는 종이 있어야 예, 되잖아요. 또 주죠, 이제. 네, 거기다 또 다른 걸 담아서 예. 건넬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오며 가며 반 갈라서 반은 나게 제가 먹고 반은 드리고. 참 재밌습니다. 예, 접시를 가지고 이게 뭐 정을 나누기도 하고 예, 서로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재밌게 또 활용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고요. 네. 우리들도 그 가정에서 또 그렇게 재밌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과 같이 뭐 먹을 때도 그죠? 뻥과자 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이외에도 또 혹시 기억에 남는 분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요? 네. 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더라. 물론 우리 뭐 사장님도 신홍차 사장님도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다른 분들은 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뭐 활용하더라. 뭐 그런 거 있으실까요? 특히 지금 이번에 그 사연 읽어주시는 우리 번간의 우리 신흥철 형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좀 아이디어도 뛰어나고 네. 다른 대학에도 강의도 다니시고 하신데 하여튼 생각과 그런 게 좀 다양하게 많은 생각하시고 우리 시장 활성화에 좀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번간회를 운영한 이유도 이 전통시장에 오시면은 어떤 소소하게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요즘 자꾸 이제 밖으로 나가 전문 프랜차이즈 빠지지만은 번간회처럼 이렇게 전통 과자를 하는데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통시장에 꼭 있어야 필수 아이템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또 우리 번간회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홍철 대표님이 또 이 매장을 그 온라인으로 또 확장하려고 한다면서요? 예. 네. 뭐 어떤 그러면은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다른 상인분들도 함께 하시나요? 예, 지금 지난번에 소개했던 우리 청년 창업을 하신 우리 밑부도담하고 우리 시장 카페 지난번에 네, 소개해드렸죠. 그분들도 온라인 사업도 같이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신흥철 우리 대표님 하시는 우리 번간회하고 우리 또 밑부도담하고 시장 카페 같이 공동으로 좀 이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을 찾아오는 우리 손님들하고 그 네. 5일장만으로는 사실 매상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 추세가 온라인 추세잖아요. 온라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번간회도 그렇게 하고 그 시장 내에 밑부도담하고 우리 시장 카페 그 청년 창업하신 분 그런 분들과 같이 공동으로 조금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우리 전통시장인 우리 번개시장도 소개도 하고 네. 우리 묶음 판매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구름이식으로 네. 밑부담 그거하고 시장 카페하고 뻥튀고 세 개를 조합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하면은 더 판매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전통시장이 이렇게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상인분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 그렇죠. 더욱더 이게 시장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유 마케팅을 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단독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전통시장도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정보를 서로 이제 같이 나누면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번개시장을 찾아주실 그런 우리 소비자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 이제 날씨도 따뜻한 이제 3월도 지나고 이제 4월 이제 5월에 꽃도 만발했는데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특히 영주를 찾아오시면은 영주역에서 한 200m 거리에 있는 우리 신영주 번개시장 오셔가지고 영주에서 유명한 소고기 드시고 또 영주 문어 유래가 시작된 문어도 사 드시고 그리고 아까 저 말씀드린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우리 전통 과자 이런 것도 다 드시면서 네. 우리 시장이 살아야 그 나라의 역사가 산다는 것처럼 우리 영주에 오시면 우리 전통시장 우리 번개시장 잊지 마시고 꼭 찾아오셔가지고 상인들의 힘도 좀 주시고 맞습니다. 예, 상권 활성화에 서로 힘을 보태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찾아주세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살아야 또 지역 경제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회장님도 앞으로 또 많은 노력을 또 하시겠네요. 오늘 시장 이야기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사람 냄새나는 번개시장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또 어떤 영주시장의 이야기로 찾아올지 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류재하 회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20년 넘게 시장을 지켜온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 속에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넘어서 정을 나누고 삶을 버텨온 그런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영주가 좋아도 그런 마음처럼 항상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편성책임 김인욱, 기획연출 노봉선, 작가 김보경, 촬영편집 강대진, 진행의 박소영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영주가 좋아. 오늘도 영주 FM 테마가 있는 음악 89.1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주 FM
89.1